안녕하세요, 더우월드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파이 네트워크 관련해서 몇 가지 핵심 업데이트만 좀 추려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난달 11월 27일 영상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지난달 영상에서 마이그레이션이 되고 있는 1인당 평균 파이코인 양이 약 400개에서 500개 사이로 측정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물량 중에 락업된 물량을 제외하면 1인당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물량은 대략 60여 개의 파이코인으로 추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당시 표본 수가 약 7,500개 정도였기 때문에 좀 더 지속적인 체크가 필요하고 다시 업데이트를 해드리겠다, 이렇게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그리고 며칠 후인 2일 후에 더 많은 표본이죠. 약 15,000개의 자료로 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했더니 그때에도 1인당 평균 마이그레이션 양이 약 418개, 그리고 락업 물량을 빼면 1인당 약 60여 개의 파이코인만 사용 가능한 것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이틀에 한 번꼴로 제가 꾸준히 체크를 해보았는데요. 예를 들어 오늘 같은 경우도 약 7,500건의 새로운 마이그레이션 데이터를 확인해 보니까 1인당 약 440개 파이코인이 마이그레이션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요, 11월부터 12월 지속되고 있는 1인당 마이그레이션 평균량은 1인당 약 400개에서 500개의 파이코인이 맞을 것이다. 그리고 지난 7월 대비 약 900개와 비교를 하면 절반 정도로 훨씬 많이 감소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통계적으로 내년 중순쯤 아니면 그보다 더 빠른 시기에 이보다 더 훨씬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초반에 KYC나 마이그레이션을 함에 있어서 아주 소량만 가진 분들로 KYC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문을 제기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 모도님들을 통해서도 이를 확인해 본 결과 사실 무근으로 확인이 되었고, 제가 또 반년 정도 이 데이터를 모니터링을 해본 결과 마이그레이션의 양으로 KYC가 어떤 특정되는 그런 패턴들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이 수치가 현 시기의 마이그레이션의 평균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와 같은 속도로 감소를 하게 된다면 내년 1분기나 2분기쯤에는 이보다 적은, 예를 들어 1인당 약 200개에서 300개 마이그레이션으로 낮아질 수도 있고요. 또 바로 사용 가능한 언락된 파이코인의 양 또한 약 30개에서 40개 정도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블록체인 탐색기에서 계산 가능한 1인당 평균 마이그레이션 양은 지난 7월부터 토탈 평균 수치가 계속 나뉘어질 수 있었는데요. 이 또한 현재는 약 700개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1인당 약 700 파이코인으로 마이그레이션이 되고 있다, 이렇게 계산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지난 7월부터 토탈 평균 수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 또한 2023년 내년 전반기에는 아마 1인당 평균 마이그레이션 양이 500개에서 600개까지로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조심히 예상을 해보았습니다. 이 부분은 아주 단순한 계산 방법이기도 한데요. 파이코인이 앞으로 시장에서 이제 1인당 얼마만큼의 유통량으로 계속 확장되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어떤 중요한 지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참고 삼아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두 번째 뉴스로는요, 오늘 파이 네트워크가 마이그레이션이 시작된 이후로, 즉 7월 이후로 가장 조용했던 하루였음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파이 블록체인의 거래를 분석해드리는 것 중에서 이렇게 아주 조용한 날도 분석해드리는 이유가, 혹시 제가 어떤 파이의 부정적인 영상을 올리는 그런 의미이지 않을까 혹시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 의미는 절대 아니고요. 제 생각에는 암호화폐 시장이라는 것이 실시간으로 매우 좋을 때가 있고 또 매우 좋지 않을 때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런 지표를 분석을 해보면은 다 모든 것에는 다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과 같은 특별한 수치를 기록한 날에는 어떤 이유로 이 차트가 변화를 이렇게 이루었는지 기본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상을 조금씩 공유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로만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파이도에 접속을 해서 파이의 하루 거래량을 측정하는 차트를 확인을 해 보았는데요. 12월 5일과 6일에 이루어지는 이 1일 거래량이 마이그레이션을 시작한 지난 7월 이후로 가장 낮은 저점을 기록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1일 활성화 계정이나 이 거래수로 보았을 때 아주 급작스럽게 낮은 수치를 기록했기 때문에 최근에 이 앱을 방문하셔서 파이도 앱을 방문하셔서 데이터를 확인하시는 분들에게는 매우 궁금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평소에 파이 네트워크 생태계 거래의 대부분을 책임지고 있던 생태계 앱이 바로 파이체인몰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파이체인몰이 출금 기능 테스트를 시작하게 되면서 며칠간 이 플랫폼의 거래를 중지한다고 이렇게 공식 공지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로 인해서 이 플랫폼에서 이루어졌어야 할 대부분의 거래들이 중지가 되면서 파이 생태계 전체의 거래가 급격하게 줄어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파이체인몰의 1일 거래량을 보면 5일과 6일은 거래가 전면 중단된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대신 파이 바텀몰에 거래들이 또 쏠림 현상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파이 바텀몰은 파이체인몰과는 다르게 중국 내에서만 거래가
허용되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제 파이 체인몰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차트로 다시 알 수 있었던 부분은 파이의 폐쇄형 기간에는 이런 파이 거래 전용 플랫폼의 의존도가 꽤 큰 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런 파이 앱의 초반 성장과 또 파이 생태계의 전체 성장이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좋은 방법은 파이 체인몰 뿐만이 아니고 파이 바터몰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해커톤 앱들이 좀 더 빨리 치고 나와 주어서 파이오니어들이 조금 더 여러 가지 유틸리티를 즐길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더 좋은 미래를 꼽아보자면 이런 앱들의 생태계 부트스트랩을 어느 정도 완성을 시킬 수 있고, 또 파이코인이 세계 어디든 거래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보편적인 신뢰를 우리가 가질 수만 있다면, 또는 국가의 경계를 이렇게 뛰어넘을 수 있는 결제의 최종성이라는 특징을 파이 네트워크에서 고쳐나갈 수만 있다면, 이 파이 앱에 의존하지 않고도 파이오니어들끼리 직접 거래하는, 즉 P2P 거래가 급속도로 증가하게 된다면 이런 영향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훨씬 더 좋은 옵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제가 파이의 잠재력을 굳게 믿는 이유 중 하나는 작년으로 제가 돌아가 보겠습니다. 작년 테스트 지갑을 처음 오픈했을 때, 그 시기가 작년 4월 달이었는데요. 그때 하루 테스팅된 거래 건수만 해도 약 160만 건 정도였습니다. 아주 엄청난 양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작년 4월이었기 때문에 파이 커뮤니티 유저 수를 생각해 보았을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래 건수가 이루어졌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당시 테스트 지갑이라는 것은 KYC와 관계없이 누구나 파이를 채굴하고 있다면 파이 브라우저를 다운받아서 테스트용 지갑을 설치할 수 있었고요. 테스트용 코인을 아무렇게나 주고받게끔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거래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거래량이 파이의 잠재력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저는 KYC와 마이그레이션이 시간이 흐르면 꼭 완성이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이 다시 강세장으로 전환될 때쯤, 그리고 파이 앱들이 어느 정도 정상 궤도에 올라왔을 때쯤에는 하루에 거래되는 파이코인의 양이 급속도로 다시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체크를 해 나가야 되는 이유가, 그렇게 되어가기 위해서, 이 발전이 되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더 힘을 써야 하는지, 어떤 차트를 보면서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주고 조정해 나갈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파이2고 앱 관련 소식도 잠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식 트위터를 보면 12월 7일 수요일에 공식 런칭을 시작한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파이오니어들, 또 인플루언서들이 파이코인으로 드디어 세계 여행을 다닐 수 있겠구나, 아니면 며칠만 더 기다리면 될 것 같다, 이런 기대감을 표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도 매우 흥분되기는 마찬가지인데요. 참고로 이 앱은 한국의 파이파파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 또 파이파파님 또한 이 개발자들과 여러 가지 조율을 맺는데 힘을 써주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저 또한 이 과정에 참여 중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현실적인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좀 더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파이2고 몰 또한 파이 체인몰이나 파이 바텀몰처럼 우리가 스스로 협력하고 개발해 나가야 되는 플랫폼입니다. 누군가가 이 앱에 미리 와서 우리에게 어떤 서비스나 상품을 거래해주는 그런 형태가 아닌,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모두의 파이오니어 분들, 또는 저 같은 일반인들이 초반에 직접 참여를 해주고 서비스를 기꺼이 제공해주고 파이코인으로 거래를 해주어야만 어느 정도의 초반 시작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단계에 이르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는데요. 물론 좀 더 디테일한 부분들이 나와 봐야 알 수 있겠지만, 파이코인을 100% 결제로 받을 수 있는 업체들 위주로 이 파이2고 플랫폼에 선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디테일한 부분에서 이 프로젝트도 좀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일단은 파이2고가 여행 상품뿐만이 아니고 일단 소셜의 기능으로도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커뮤니티를 동시에 키워나간다라고 했기 때문에 정식 출시가 되고 나면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꼭 이 파이2고 앱에 방문을 해주셔서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한 번씩 확인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정리를 하자면 개인적으로 이 파이2고 프로젝트가 현존하는 파이 앱 중에서 가장 장기 프로젝트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파이코인 하나로 세계를 여행 다닐 수 있는 세계가 온다라는 것 자체가 파이코인의 거대한 성공을 의미하는 순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그만큼 우리가 꼭 추구해야 할 방향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쉽지만 않다라는 점에서 이 파이2고의 프로젝트를 응원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네, 오늘은 이렇게 3가지 뉴스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